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 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는데요. 장진호 전투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흥남철수를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인도주의적 전투입니다. 혈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은 의미가 큽니다. 그 빅토리아호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29일에는 의회를 방문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 한미 FTA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방미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미의회를 찾아 하원과 상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하원 간담회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상원 간담회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의회가 한미동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미의회 차원의 다양한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미의회 차원의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백악관에 열리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외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첫 번째 만찬입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일부 발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관이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슬람권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치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대 취소 검토에 따라 추방 위기에 몰린 메부니 지원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약속한 것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가 메부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입대 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부의 메부니 프로그램에 의해 입대 허가를 받고도 입대 취소 검토에 따라 추방 위기에 직면한 지원자 1,000여 명에 대해 이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맹 의원은 지원자들은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입대 신청을 했고, 국방부
정부가 이들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군 입대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그 의무를 마친 뒤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은 다카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지만 최근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분위 지원자 1,000여 명의 입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에게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1,000여 명은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돕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올해도 70만 달러의 기금을 한인과 아시안 단체에 배분했습니다. 지난해 19개의 단체에서 올해는 13개의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27일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맨해튼에서 한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2017년 그랜드 파트너로 선정한 13개의 단체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은 민권센터, 패밀리터치, 뉴욕 이민자 연맹, 빅브라더스, 빅시스터스 오브 NYC 등 13곳입니다. 기금과 총 배분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수혜 단체는 19개에서 13개로 바뀌어 한 단체당 돌아가는 금액은 커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이들 단체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내외부적으로 견고한 단체들이 늘어나 커뮤니티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경복 사무총장은 선정된 단체들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는 더욱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며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사회보조금위원회가 각 비영리 단체들을 현장 방문하고 실사, 재정지원, 제안서 리뷰 등을 통해 기금 분배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해에도 19개 단체에 70만 달러를 배분했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가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매상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매상들의 피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주 하원을 통과한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이 21일 주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2013년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의 공식 요청을 받은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 내 거래 수산물에는 중량과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소매상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매상들의 중량 속이기, 횡포, 근절을 막기 위해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이상우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장은 오랜 기간 기다린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꼭 법안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180일 이후 시행됩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7일 열린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갱신 1년 연장은 1.25%, 2년 연장은 2%를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예비 표결에서 잠정 채택했던 인상률과도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건물주들의 요구 인상률 보다는 다소 낮게 결정됐습니다. 예비 표결에서의 인상률은 1년 연장 1에서 3%, 2년 연장 2에서 4%로 잠정 채택했었습니다. 건물주들은 아파트 운영 경비가 지난해 6% 이상 증가했다며 1년 연장 4%, 2년 연장에 8% 인상률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연장의 경우는 렌트 인상 동결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렌트 인상률은 지난 4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며 세입자 보호와 저렴한 수준의 렌트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발생한 A전철 탈선 사고의 원인은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전날 같은 지점에서 선로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남은 철로 조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TA에 따르면 전철 탈선 사고가 일어난 전날 같은 지점에서는 낡은 선로 교체 작업이 진행됐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작업 후 쓰고 남은 철로 조각을 선로와 선로 사이에 놓아 보관하는 관행은 인정되나 이 경우 반드시 볼트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철로 조각이 탈선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셉 로타 MTA 회장과 로니 아킴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MTA는 이번 사고를 수리작업 관리자들의 부실한 감독에 의한 인재로 판단하고 해당 구역 선로 교체 작업 등에 투입됐던 슈퍼바이저 2명을 정식 징계 심의가 열릴 때까지 잠정 무급 정직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직원 노조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고 전철선로 슈퍼바이저 협회도 같은 이유로 MTA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사고 다음 날 오전부터 A, B, C, D 전철 노선은 정상을 되찾아 현재 엄청난 지연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큰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교 교과과정 AP 현대사에 한국현대사가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과 IT 기술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르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미 고교 교과과정 AP 한국 현대사 내용에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과 정보의 역할, 그리고 초고속 발전을 이룬 한국 정보통신 IT 기술의 역사가 포함됩니다. 25일 칼리지보드 이사회는 최근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지보드는 6천여 개의 미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로 대입시험뿐 아니라 유치원, 초중, 고교 교과과정 수립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미국 교육의 총본산입니다. 세계 역사교육재단은 미 최대 교원 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제정하는 미국 사회 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함께 교육자료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역사교육재단이 사회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른 것으로 수업자료 제작과 배포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 110개 지회와 세계 69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사업을 공동 진행함에 따라 69개국의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의 역사 교육을 확장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41번째 독립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7월 4일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 후 독립기념일이 됐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날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고 약 100년이 지난 1870년에야 비로소 미국 의회에서 7월 4일을 공식적인 국가 독립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미 전역에서는 불꽃놀이뿐 아니라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규모 행사가 많이 열리고 또 그런 행사들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공항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보안 검색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뿐 아니라 폭죽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널 K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